또 자, 박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각형 박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널판지죠. 자, 앵글 스냅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각도도 조절해 봤습니다. 시소예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 도넛이요. 도넛 여기 있네요. 토러스. 올라가나? 자, 토러스. 여기는 토러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보기 위해서 얘를 좀 더 각지게 처리했습니다. 돌아가는 느낌이. 돌아가는 느낌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각지게 처리했어요. 팔각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애니메이션을 줘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굴러 내려왔습니다. 자, 시간을 주고 움직임을 줬습니다. 그러면 굴러 내려온 거 보이시나요? 안 굴러가는데. 그냥 이렇게 쭉 슬라이딩 하고 있죠. 자, 다시요. 회전을 해보죠. 로테이트. 다시 볼까요? 굴러가는 거 보이시나요? 저기 왜 저렇게 돼요? 자, 굴러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 텐데 이번에 애니메이션을 지울 거예요. 여기 키 있죠? 네. 요 키 값을 이렇게 드래그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델. 그러면 키 값을 지울 수 있어요. 아무런 애니메이션이 안 일어나죠? 키 값이 지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 값을 다 지워 보시죠.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여기. 여기 뭔가요? 피벗의 위치죠. 처음 캐드 설명할 때 했어요. 뷰면 화면의 중심, 스크린의 중심,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기 픽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객체의 피봇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를 클릭하게 되면 피봇의 방향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 상자의 피봇을 여기다 그대로 이렇게 적용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적당히 이동이 아니고 이렇게 X축 방향으로 그냥 끌고 내려가면 돼요. 그럼 똑같은 위치에서 끌려 내려갑니다. 회전도 마찬가지예요. 회전도 똑같이 픽을 선택하면 네, 이렇게 똑같이 굴러 내려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애니메이션이 조금 더 올바르게 나가겠죠. 올바르게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또 얘네들은 지우고요. 네, 이제 다 봤으니까 지우고. 잡서. 이번에는 라인을 이용해서 프론트에서 그릴 겁니다. 계단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단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 시프트. 그리고 나서 익스트루드 돌출하기죠. 그러면 쉽게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계단을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탑뷰에서 스피어를 하나 만들 겁니다. 구슬이요. 이렇게 구슬을 제가 조그맣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위치도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근데 얘한테는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피봇의 위치요. 피봇이 어딨나요? 구슬의 중간에 있죠.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스케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찌그러진단 말이죠. 이거 무슨 얘기지? 자, 다시 한번 보죠. 구슬에는, 이 스피어에는 여기 피봇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베이스 투 피봇. 얘를 눌러주게 되면 피봇의 위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스케일이 이렇게 일어나야죠. 이렇게. 그래야 제대로 된 스케일이 일어나죠. 자, 피봇의 위치를 바꿔보시죠. 자, 얘가 애니메이션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또 누굴 켜야 돼요? 여기 모션 패스를 켜야 되겠죠. 그래야 시간에 따라서, 자, 예를 들어서 5프레임 동안, 아니 10프레임 동안 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줘야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케일을 줘야 됩니다. 탑뷰에서 스케일을 제가 이렇게 줬어요. 자, 어떻게 되나요? 이게 구슬이 아니라 공이야. 이렇게 퍼지겠죠.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내려오면서 쭉 퍼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안 되는데. 바닥에 닿았을 때. 닿아야 찌그러지겠죠. 또 하나. 제가 스케일을 설명할 때 얘는 유니폼 스케일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거. X, Y, Z가 동시에 커지는 스케일. 얘는 넌 유니폼. 내가 지정한 X, Y 또는 Y, Z 또는 X, Z 방향으로 스케일이 들어갑니다. 얘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얘는 스쿼시라고 했습니다. 스쿼시라고 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애니메이션 할 때 써요. 그래서 안 썼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 스케일이 뭐냐면 바로 최적이 일정한 스케일이요. 맞아. 그거 사람 신체나 이런 음. 거 공이나 이렇게 공이 튕길 때 이 외의 스케일은 크기가 바뀌어요. 얘는 크기, 다시 말해서 최적이 바뀌는 데 비해서 이 스쿼시는 부피와 표면적이 같아야 되는. 네,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할 때 쓰는 스케일이 바로 이 스쿼시입니다. 그러면 이 스쿼시를 줄 때도, 자, 여기서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스쿼시에서 스케일을 하나씩 여기에 하나를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 찍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조금 키웠다가 다시 줄여주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자리에 스케일이 한번 찍힙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내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1프레임이나 2프레임 사이에 얘를 찌그러뜨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0프레임이나 10프레임 동안 올라갔으니까 20프레임 동안 얘가 튕겨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여기도 뭐가 바뀌어야 돼요? 최적이 다 100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자, 어떻게 돼요? 쭉 내려와서 튕기고 올라가면서 최적이 복원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부분 따져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처음에 자, 여기 10프레임에서 제가 스케일을 줬잖아요. 근데 스케일 값이 변형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트랜스폼 타입인에서 여기서 다시 100으로 바꿔준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 트랜스폼 타입인을 이용해서 주고 막 그러잖아요. 자, 모션 탭으로 갑니다. 여기 모션 탭으로 가요. 모션 탭에 들어가면 여기에 크리에이트 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스케일 키를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스케일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스케일이 한번 들어가요. 스케일을 내가 키웠다 줄였다 할 필요도 없고 뭐 프리 트랜스폼 타입인 이거 안 써도 그냥 여기 스케일을 딱 누르면 돼요. 만약에 내가 키를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누르면 키가 지워집니다. 바로 여기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션 탭에 여기 크리에이트 키요. 자, 10프레임 단위로 제가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0프레임 여기 왔고요. 자, 시간을 늘리는 방법은 이 하단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여기 100프레임 옆에 여기 타임 컨피그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기 스타트 타임하고 엔드 타임 나오죠? 엔드 타임을 늘려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50프레임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여기 시간이 쭉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타임 컴프레션 지금 여기 키 값의 위치 보이시죠? 여기 오른편에 눌러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애니메이션에 시간을 여유 있게 주세요. 자, 그 다음 나머지를 마저 줘보죠. 10프레임 단위로 이동을 줬어요. 자, 애니메이션 주고 자, 그 다음에는 이게 통통통통 튀겨야 되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줄 겁니다. 여기까지만. 그러면 110프레임으로 다시 저는 재조절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적당히 조절해 주세요. 자, 저는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줘 보시죠. 움직임 값만 주세요. 움직임 값만. 처음 위에서 이 스타트 되는 지점에서 여기까지 공이 떨어질 때는 공에 어떤 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공의 원본 모양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공이 찌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 여기 이 부분에 여기에 스케일을 안 주면 이렇게 찌그러져서 내려옵니다. 쭉 찌그러져서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부딪히는 순간 부딪히고 나서죠. 부딪히고 나서 찌그러짐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요 기간 동안은 스케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럼 스케일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스케일을 한 번 더 주면 돼요. 여기 이동값에 맞추어서 스케일을 한 번 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스케일을 한 번 더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이동하는 동안 스케일이 안 일어나요. 지금 들어간 이유는 기존에 중간에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만약에 지금처럼 중간에 들어가면 바로 여기 스케일을 누르시면 여기 스케일에 대한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을 10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0프레임부터 10프레임까지는 그냥 이렇게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1, 2프레임 사이에 이렇게 얘가 부딪히고 1, 2프레임 사이에 이렇게 찌그러짐을 주는 겁니다. 찌그러지는 건 불과 순간적으로 찌그러지기 때문에 요 1, 2프레임 사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찌그러질 요때의 값을 프레임 값을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1프레임, 2프레임만 주면 돼요. 그리고 요 1, 2프레임 사이에 이미 공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잡아서 내리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동값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쭉 내려와서 부딪히고 튕겨 올라가는 거죠.
튕겨서 쭉 올라가는데 요 꼭대기에는 어떻게 돼요? 원래 자기 값이 나와야 되겠죠. 원래 자기 값이 나오고 쭉 튕겨 내려갑니다. 자, 부딪히기 전이죠? 부딪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찌그러져야죠. 자, 이동값 포지션도 다시 맞춰줍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쭉 복원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다시 여기죠. 여기서 한 1프레임, 2프레임쯤 내려가서 스케일을 주는데 이때 스쿼시를 주는 거죠. 이 스쿼시 값은 얼마가 좋아요? 얼마만큼이 좋아요? 적당히.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고무공이에요. 고무공은 탄성이 좋죠. 그러니까 쭉 찌그러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테니스공이나 아니면 야구공이에요. 그럼 찌그러짐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당히. 자, 여기서부터 스케일 주고 튕겨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복원이 돼야 돼요. 바로 이 부분. 그래서 여기다가 스케일 키 값을 주시고요. 스케일에 대한 값이 여기 나오죠. 100으로 다 바꿔줍니다. 여기가 훨씬 편하구나. 모션 값이 많이 편하죠. 자, 마찬가지 다시 이 부분 내려왔습니다. 자,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한 1프레임이나 2프레임 정도, 그 다음 스케일 스쿼시 줘야죠. 그 다음 다시 이동. 자, 그러면 튕겨 올라갑니다. 자, 이 부분이죠. 스케일 주고 스케일 값을 다시 100으로 고쳐줍니다. 다시 내려왔네요. 안 맞는 건 다시 조절해주고 1프레임이나 2프레임 옮겨가서 다시 스쿼시로 적당히 스케일. 다시 이동해줘서 위치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 꼭대기 올라가서 다시 스케일 주고 값을 100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여기 튕길 거 없으니까 그냥 냅두도록 하죠. 그러면 조금 어색하지만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될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어색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각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어떻게 했나요? 값을 맞춰놔서 뾰족하게 바뀐 겁니다. 바로 얘를 고쳐줘야 돼요. 자, 다시 볼까요? 자, 쭉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어요. 10프레임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근데 12프레임이니까 이미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약간 옆으로 이동합니다. 위치를 맞춰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뾰족하게 바뀌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바로 이 부분이네요. 지금 조금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밑으로 다시 맞추고, 그 다음 스케일 하는 동안 어떻게 돼요? 옆으로 이렇게 흘러간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위치를 맞춰 주시고, 그럼 위치를 맞춰 주니까 어떻게 돼요? 뾰족하게 된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번에는 위치가 맞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옆으로 흘러가는 거 보이시죠? 네, 맞아요. 이걸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맞춰주면 제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튕겨나가는 거죠. 그러면 자, 플레이를 해놓고 보면 그나마 조금 나아진 거죠. 자, 위치를 한번 조정해 보시죠.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이 공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자유낙하하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자유낙하하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어떨까요? 가속도. 처음에는 천천히 떨어지겠죠. 근데 밑에 여기 붙을 때는 가속도 때문에 빨리 들어가겠죠. 네. 튕겨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가속도 때문에 빨리 튕겨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면 어떻게 되나요? 천천히 느려지겠죠. 공이 네.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졌다가 튕길 때는 최고 속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튕겨 올라갈 땐 느려졌다가. 근데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해야 돼요. 자, 이런 게 어딨냐면, 자, 프레임을 먼저 맞추고 어디 갔냐면 바로 여기요. 파라미터에 보시면 이 아래 보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 포지션 값입니다. 스케일 값도 있고요. 스케일 값도 인아웃 값이 있어요. 아까 우리 요거 X, Y, Z 밸류로 조절했었죠? 그 밑에 인아웃이 있습니다. 포지션으로 들어갑니다. 포지션에 인아웃이 있어요. 인아웃이 있습니다. 무척 썼어요. 디스플레이 판넬이요. 디스플레이 판넬에 네. 이제 공 먼저 선택하시고, 아, 공이요? 공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포지션 선택하고, 그 다음에 포지션에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포지션에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Z 값이 바뀌는 거죠. Z 값만 선택합니다. 선생님 디스플레이 탭이라면서요? 하나, 둘, 셋, 넷. 디스플레이. 선생님 그거 디스플레이 안 한다네. 아, 모션이군요. 네, 모션이네요. 나는 거기를 보고 있는 자, 모션 탭. 모션 탭. 그 다음에 공 선택하고, 파라미터, 포지션, Z 값. 자, 첫 번째죠. 자, 첫 번째 포지션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 아웃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현재 프레임에 앞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현재 프레임에서 다음 프레임으로 나가는 거. 근데 첫 번째 프레임이잖아요. 첫 번째 프레임에는 들어오는 게 없죠. 나가는 것만 있습니다. 얘를 누르고 있으면 몇 가지 그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의미들이 있는데, 얘는 맥스가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만들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키 값이 일정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점들이 보이시나요? 네. 요 점들의 간격이 어떤가요? 일정은 여기는 아, 정말? 짧고 여기는 멀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리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아니지, 다시 여기 짧으니까 빨리 천천히 움직이는 거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빨리 움직여지게 되고, 이렇게요. 여기 점들이 모여 있으면 거길 천천히 지나가게 돼요. 근데 점들이 멀면 어떻게 돼요? 이동하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키 값을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뜻이에요. 등간격으로 맞춰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속도가 똑같습니다. 요건 뭐냐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뿅 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시작부터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뿅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요걸 어디다 쓰냐면 스케일에다 써야 돼요. 얘가 스케일에 들어가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확 스케일이 들어가야 돼요. 얘는 패스트입니다. 빠르게. 얘는 슬로우, 느리게. 요 두 가지를 많이 쓰는 겁니다. 빠르게, 느리게. 그러면 첫 번째 프레임은 어떤가요? 여기 첫 번째 프레임은 빠르게 했어요. 여기는 느리게 내려가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는 건 없고 이렇게 나가는 것만 있죠. 그러니까 느리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웃을 느리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레임으로 가는데, 이거 움직이지 말고
여길 눌러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모션 값으로 들어갑니다. 얘 시간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게 느리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빠르게 들어와야 돼요. 빠르게 들어왔다가 빠르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천천히 내려가다가 쭉 떨어지는 거죠. 천천히 내려가다가 쭉 떨어지는. 그럼 여기는 빠르게 나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도 빠르게 나가야 돼요. 빠르게 들어왔다가 빠르게 나갑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천천히 들어오겠죠. 결국은 여기는 천천히 들어왔다가 얘가 빠르게고 얘가 천천히 들어왔다가 천천히 나갑니다. 네, 이렇게 뾰족한 모습이 나오면 빠르게란 뜻이고, 이렇게 여기가 둥그스름하게 나오면 느리게란 뜻이에요. 그럼 다시 여기는 자, 빨리 들어왔다가 빨리 나가고, 역시 빠르게 들어왔다가 빨리 나갑니다. 근데 여기는 느리게 들어왔다가 느리게 나갑니다. 여기는 빠르게 들어왔다가 빠르게 나갑니다. 빠르게 들어왔다 빠르게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느리게 들어왔다 느리게 나가고, 여기는 빠르게 들어왔다가 빠르게 나가고, 여기도 빠르게 들어왔다가 빠르게 나가고, 자, 여기는 그 다음에 느리게 들어왔다가 느리게 나가고, 빠르게 들어왔다가 빠르게 나가고, 자, 여기 느리게 들어왔다가 느리게 나가고, 자, 마지막 여기는 빠르게 들어오면 이렇게 곡선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얘를 애니메이션 시켜보면 훨씬 더 그럴싸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플레이. 자, 어떤가요? 조금 더 그럴싸해진 거 보이시나요? 우리가 여기 모션 탭을 이용해서 키값을 조정해 줬잖아요. 근데 맥스는 이것 말고 또 있어요. 트랙 뷰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여기요. 요거네요. 커브 에디터. 요거 커브 에디터요. 커브 에디터가 아닌가? 아이고, 이게 붙어버렸다. 자, 클릭해주면 커브 에디터. 아이고, 자꾸 붙어버리네. 자,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왼쪽이 애니메이션 되고 있는 값들, 오른쪽이 실제 정보들입니다. 지금 이 공은 포지션과 스케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요. 포지션과 스케일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다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우리 Z축만 볼까요? 여기서 Z축, Z 포지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 Z 포지션에 대해서 모양이 나오네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래프 보이시나요? 네. 여기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인아웃 나와요. 모션 탭에 있던 내용이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클릭해 놓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모션 탭에 있던 내용 나옵니다. 자, 한번 쭉 확인해 보시죠. 확인만 해 보세요. 선택하고, 자, 여기 키 값을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값을 얼마든지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여기서 조절하면, 자, 보세요. 제가 Z 값을 여기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럼 많이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서 얼마든지 이렇게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 위치라든지 이렇게 Z값에 대한 위치 조정을 여기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해당 키값을 선택해서 쭉 드래그 하면 얼마든지 그 위치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트랙뷰를 보고 이 트랙뷰 보고 작업 많이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커브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자,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 커브인데요. 이 커브를 누르면 이렇게 그래픽 쪽으로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스케일. 네. 스케일에 대해서 이 커브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커브 선택하면 이렇게 커브 값으로 스케일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도 생각보다 많이들 해요.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커브를 가지고도 조절 많이 해요. 이 트랙뷰는 조금만 보시면 요건 조금만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제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카메라의 경우, 자, 보통 우리가 쓰는 건 이렇게 타겟 카메라죠. 네. 이 타겟 카메라의 경우 링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타겟 카메라의 경우 링크는 어떻게 줄 것인가?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카메라의 경우, 이렇게 카메라의 경우는 링크를 어떻게 하냐면 더미를 만듭니다. 더미요, 더미. 그거는 본 정보가 아니라 가짜 얘기죠. 맞아요. 가상의란 뜻이죠. 더미가 언제 쓰냐면 그 자동차 충돌 실험할 때 그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인형 넣어놓잖아요. 네. 그거 더미라고 하거든요. 얘도 더미가 있습니다. 더미 오브젝트가 있어요. 가상의 객체라는 겁니다. 보시면 어딨냐면, 자, 이렇게 쭉 가면 여기 헬퍼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탭에 헬퍼, 아니다, 이게 여기가 헬퍼지. 헬퍼에 보면 여기 더미가 있습니다. 있네. 크리에이트 탭에 헬퍼에 더미가 있어요. 자, 더미를 이렇게 만들면 돼요. 더미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더미는 실제로 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객체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선택하고 링크를 하는 거죠. 누구한테? 더미한테. 그리고 누굴 주면 돼요? 애니메이션을 누구한테 주면 돼요? 네, 맞아요. 더미를 애니메이션 하면 카메라가 지나쳐가는 거죠. 이렇게. 더미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할 때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6면체의 박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눈에 잘 보이도록 제가 이렇게 더미하고 박스도 만들었습니다. 박스를 더미에다가 자, 링크 걸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얘한테 애니메이션을 줄 건데 적당히 25프레임마다 얘를 이동을 했습니다. (50프레임에) 75프레임에 그다음 100프레임에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쭉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러면 이제 이 더미가 애니메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더미가 이렇게. 그러면 이 더미를 따라서 얘가 움직인단 말이죠. 그죠? 박스를 선택합니다. 박스를 선택하고 여기 모션 아니 여기 히어라키 탭이요. 하이어라키 탭에 보면 링크 인포라고 있습니다. 링크 인포에 보면 요 아래 인히어릿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인히어릿이 계승하다라는 뜻입니다. 계승받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에 대해서 XYZ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계승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회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X와 Y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제가 Y 방향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요. Y 방향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됩니다. 탁구공 튀기듯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탁구공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핀볼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애니메이션이 돼요. 그거 뭐였지? 그 옛날에 막대기에 맞아요. 그거였나? 핑퐁인가요? 그런 류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응용하면 좀 더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해보죠. 크리에이트 탭에 쉐입에 헬릭스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턴을 좀 주고 바이어스 주고, 자, 이렇게요. 밑으로 내려볼까요? 그냥 높이를 0으로 줘볼까요? 자, 이런 모습이 되게끔. 자, 이렇게 모기향을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더미를 만들겠습니다. 더미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 더미에 실린더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납작한 실린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동전이 더미. 자, 그 다음에는 이 더미를 선택한 다음 모션 탭에 포지션 값을, 자, 이 포지션 값을 패스로 바꿉니다. 이렇게요. 네. 자, add 패스 클릭해주면,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뱅킹도 체크해 주세요. 팔로우 뱅크. 얘를 바꿉니다. 지금 보시면, 자, 바깥쪽에 있을 때가 실린더가 서 있죠.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실린더가 눕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얘에 대한 값을 조금 바꿔보죠. 라디어스 1이 저는 40, 라디어스 2는 0. 그러면 이렇게 서 있는 동전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눕는 동전이 되는 거죠. 자, 플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더미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누구를 빼면 돼요? 링크 인포에서 인히어릿에
Z 값을 빼보세요. 그러면 안쪽으로, 아이고, 다시 동전에 Z 값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진 않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넘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오, 신기하다. 자, 얘한테 높이를 줬어요. 이렇게 높이를 줬어요. 그 다음에 바이스를 줬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그러면 Z 값으로는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서서 돌아가면서 눕는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 잊어버려서 기억이 안 나는데, 자, 한번 해보시죠. 뭘 만들 거냐면 튜브를 만들 겁니다. 자, 튜브를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주세요. 튜브입니다. 튜브. 네. 자, 제가 이렇게 튜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튜브를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를 하나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실린더를 만들었고요. 실린더를 만드는데 사이드를 제가 4개로 고쳤습니다. 이렇게요. 이 사이드의 개수를 4개로 고쳤어요. 그러면 실린더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육각형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육면체 모양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원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이 박스가 얘한테 링크가 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는 애니메이션을 할 거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한 바퀴 돌릴 겁니다. 자, 시간 주고 각도 주고 한 바퀴를 제가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러면 따라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 바퀴 돌려보시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돌아가는데 어떻게 되나요? 얘도 이렇게 같은 방향을 보고 계속 돌아가고 있죠. 만약에 얘가 대회전차라면 어떨까요? 대관람차라면 이거 다 뒤집어지는 거죠. 자, 선택하고, 자, 무슨 값인가요? Y 값인가요? Y 값을 빼고, 그러면 로테이트. Y 값 아니네. Z 값이네. 아이고, 이거 장가라서 그렇구나. 자,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안 돌아가고 그대로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다시 보시죠. 제가 언링크 하고요. 제가 다시 언링크 하고 제대로 만들어 보죠. 자, 선택하고 복사. 자, 인스턴스로 복사. 그 다음 얘는 중간에다가 놓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실린더를 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실린더를 놨고요. 지금 보시면 실린더의 위치 보이시나요? 응? 애니메이션이 들어갔어요. 자, 회전하는 거죠, 이렇게. 회전하는데 이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서 그래요. 다 지우고, 애니메이션 값 다 지우고,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복사하고요. 자, 이렇게 걸어놔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실린더를 해도 좋고 뭐 박스를 해도 좋고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해주세요. 저는 박스로 이렇게 걸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박스를 걸었어요. 그럼 여기 가운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여기에, 얘가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링크를 걸 겁니다. 얘가 여기에, 얘도 여기에.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어태치 할 겁니다. 다 까먹네. 에디트 폴리, 그 다음에 어태치. 두 개는 어태치 됐고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 링크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자, 얘를 이제 로테이트 할 거예요. 얘도 애니메이션 걸려 있네. 얘도 애니메이션이 걸려 있으니까 싹 지우고. 좋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주고 얘를 한 바퀴 회전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죠. 그런데 자, 얘가 어떻게 돌아가나요? 같이 돌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고정돼 버렸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방금 봤던 이 값이에요. 인이어링크 값입니다. 얘도 지금 y 값이 빠졌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링크가 얘가 여기에다 걸었습니다. 같이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네, 요 가운데 요 핀이 있죠. 얘의 y 값을 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요. 계속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이거 돌아가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로테이트 값을 다 뺐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프리 카메라 아니고 타겟 카메라.
이렇게요. 오. 대관람차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네. 근데 조금 이상하게 됐네. 그죠? 프레임을 파고 들어가네.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로보트팔을 만들어 볼 겁니다. 발판, 실린더를 통해서 몸통 하나 더, 박스로 해도 되고 실린더로 해도 좋고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조금 문제가 돼요. 자, 렉탱글 에디터블 스플라인 지우고 선택하고 아웃라인 다시 익스트루드 자, 박스 저거 박스로 만드신 거예요? 요거요 라인이요.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박스 뭐야? 로봇 팔이요. 이거 레고 팔 같아요. 뭐 레고 팔이라고 하셔도 좋고 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똑같이 렉탱글 에디터블 스플라인 그 다음에 아웃라인 그리고 익스트루드 뭐 별다른 건 없어요.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뭔가 삐뚤어졌지만 그냥 그 다음에는 피봇의 위치를 맞춰 주셔야 돼요. 중요한 건 얘하고 얘는 안 움직여요. 얘가 움직일 겁니다. 아, 쟤는 좌우로 움직이나요? 얘하고 얘는 안 움직여요. 얘는 위아래로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상관없고요. 자, 얘가 문제예요. 얘가 회전 운동할 건데 피봇이 여기입니다. 자, 하이어라키에 들어가서 피봇 이펙트 센터 투 오브젝트 피봇이 옮겨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피봇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치를 아래다가 맞춰줍니다. 그러면 피봇의 위치가 이와 같이 바뀌게 돼요. 자, 피봇의 위치를 바꿔보시죠. 자, 얘의 피봇의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 얘의 피봇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얘는 피봇의 위치가 상관없어요. 여기가 맞아요. 자, 이렇게 각각의 피봇 위치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 제일 끝에서 이제 링크를 걸겠습니다.
여기 손은 그 위로, 얘는 그 위로, 자 얘는 그 위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링크를 걸어주세요. 자, 이렇게 링크를 걸었습니다. 링크를 걸게 되면 네,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 링크의 개념을 얘는 child, 얘는 parents, 다시 child, parents, child, parents, child, parents, child, parents, 즉 다시 말해서 부모 자식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링크를 걸어 보시죠. 링크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이름별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름에 보면 이렇게 링크가 밑으로 이렇게 쭉 걸려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가 걸린 게 이렇게 걸려요. 정상적인 애니메이션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정상적인 애니메이션을. 자, 그럼 여기 요 끝에 손잡이 있죠. 얘한테 트래젝토리를 켤 겁니다. 여기 모션 패스를 켤 거예요. 자, 모션 패스를 켰고, 제가 이거 시간을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내려오겠네요. 그리고 이 손잡이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고요. 그리고 얘도 최대 내릴 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네요. 쭉 빼면, 자, 여기까지,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군요. 자, 여기서부터 애니메이션 키를 켜고, 자, 20프레임 동안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얘는 회전하고, 다시 얘는 들고, 다시 40프레임 동안에 돌리고, 그 다음에 60프레임에 얘를 내리고, 얘도 내리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애니메이션 되냐면, 쭉 애니메이션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의 애니메이션입니다. 페어런츠를 움직여서 차일드를 제어하는 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애니메이션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좀 특별한 방법을 만들 건데, 더미를 하나 여기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더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더미가 여기에 차일드로 들어갈 겁니다. 더미에서 이렇게요. 다시 말하면 이 더미가 제일 막내가 되는 거고, 더미가 제일 차일드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한번 해보시죠. 지금부터 할 거는 이제 IK라고 합니다. IK라고 하고, 이 IK는 어딨냐면 여기 하이어라키에 보면 IK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 인버스 키네매틱스라고 합니다. IK, 인버스 키네매틱스. 우리가 조금 아까 얘를 움직여 봤잖아요. 페어런츠를 움직이면 차일드가 쫓아와요. 이게 이제 키네매틱스입니다. 순차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근데 인버스 키네매틱스는 반대예요. 차일드를 움직이면 페어런츠가 쫓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움직이는
움직이는 그런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IK를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손발이 나가야 몸이 네. 손발이 나가야 몸이 따라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손발이 움직여야 관절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IK의 가장 기본인데 이 IK를 하기 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값부터 먼저 따져봐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얘는 미판이잖아요. 움직임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라고 체크해 줘야 돼요. 만약에 체크를 안 하고 이렇게 얘를 움직여 버리면 이런 식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다 쫓아가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쫓아가요. 차일드 때문에 페어런츠가 이렇게 다 쫓아다닙니다. 움직임에 대한 방향을 딱 끊어놔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 인버스 키네매틱스, 뭐 얘 안 켜도 상관없겠구나. 얘를 선택하시고 발판입니다. 얘는 안 움직여요. 얘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나면 이쪽에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나오는데 쭉 내려갑니다. 여기 키인포도 있고 키인포 있고 여기 로테이셔널 조인트 되어 있죠. 움직이는 거 회전 값입니다. 안 움직여요. 끕니다. 끄고요. 끕니다. 자, 꺼주시면 돼요. 로테이셔널 조인트는 껐어요. 자, 포지션이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로테이셔널 조인트를 전부 다 뺄 겁니다. 자, 빼주세요. 액티브를 다 꺼주세요. 자, 얘도 로테이셔널 조인트를 끌 겁니다. 로테이셔널 조인트를 끄고, 자, 얘는 Z축으로 움직일 겁니다. Z축 보이시죠? 포지션 XYZ 파라미터 있죠? 여기 Z 값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요, 보시면 얘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슬라이딩 운동을 하게 돼요. 이 움직임에 대한 범위를 제한해야 되는데 이 값이 여기가 슬라이딩 조인트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포지션으로 나온단 말이죠. 요 값을 바꿔줘야 돼요. 이거 어디서 바꾸느냐면, 자, 이렇게 모션 탭으로 갑니다. 모션 탭에 포지션을 클릭하고 이렇게 포지션 있죠? 포지션 클릭, 여기 보면 포지션 XYZ 나오죠? 요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대화 상자가 이렇게 떠요. 여기 라이너 포지션 있죠? 지금은 여기 포지션 XYZ죠? 네. 요거 말고 라이너 포지션이요. 라이너 포지션으로 바꿔주게 되면 여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자, IK로 넘어가면 여기 슬라이딩 조인트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요. 슬라이딩 조인트로 바뀌게 돼요. 요걸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움직여요? 이거는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나옵니다. X, Y, Z, 즉 Z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딩 조인트에서 X 빼고 Y 빼고 Z 방향 액티브, Z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이때 리밋을 걸 겁니다. 범위를 거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from부터 to까지 겁니다. 움직여 보세요. 여기 시작입니다. 바닥으로 푹 꺼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 from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닥이 푹 꺼지죠. 요 정도는 돼야 돼요. 요 몸체 위로 올라가야죠. 보세요.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면 되나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최소한 이렇게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여기까지는. 프론트 뷰를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요. 이렇게 뽑히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리미트 여기까지. 그러면 요 봉 부분 여기는 해결이 됐습니다. 자, 여기 윗 리밋까지 한번 걸어 보시죠. 얘는 회전입니다. 로테이션이에요. 슬라이딩도 아니고 로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냅두고 역시 마찬가지 Z축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Y축 액티브 끄고 X축 액티브 끄고 Z축에 리밋을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자,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90도부터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요. 90도까지요. 마이너스 90에서 90까지 Z축으로. 자, 한번 걸어 보시죠. 마찬가지로 로테이션 운동을 할 건데 얘는 Y축을 기준으로 로테이션 할 겁니다. 그러니까 X축 끄고 Z축 끄고 똑같이 리미트를 걸 건데,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from 얘 Y축 아니네. Y축 이거 X Y축 아니네. 아니요. 그럼 X인가? 여기는 Y축으로 되어 있는데 X축이네요. 선택하고 X축 액티브 리미트 체크하시고, 자, 어디서부터? 프론트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갈 수는 없죠. 통과해서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자, 위치 잡아주시고 어디까지? 반대로 여기까지 이만큼 들 수 있네요. 자, 얘도 한번 걸어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세팅합니다. 얘는 다시 설명하면, 얘는 모션 탭에서 먼저 포지션을 라이너 포지션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자, 액티브 다 끄시고 Z축 액티브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쓰냐면 액티브 IK를 체크하고 더미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더미에 따라서 얘가 최대치까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모습까지요. 여기가 최대치네요. 아이고, 여기 손잡이를 얘에 대해서 아무것도 체크 안 했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로테이셔널 조인트를 다 끕니다. 어쩐지 돌아가더라. 얘도 다 꺼줍니다. 자, IK 켜고, 범위 따로 설정을 해줘야겠네요. 네, 그래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최대한 여기까지 내려오네요. 최대한 여기까지 내려오고, 자, 애니메이션 켜고, 자, 25프레임에 얘가 번쩍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완전 그 다음 50프레임에 쭉 한 바퀴 돌고요. 자, 75프레임까지 이번엔 반 바퀴 돌고요. 그 다음 마지막 100프레임에 밑으로 내립니다. 여기가 최대치가 아니죠. 최대치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움직이게 돼요. 플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내가 움직인 건 더미이지만 더미 때문에 나머지가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IK라고 합니다.